안녕하세요 기술사님들.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지난주까지 제 135회 데뷔 1차 개강 강의가 있었고, 지난주 종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1월 17일 인천기술사학원에서 제 135회 데뷔 이제 2차 개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11월 18일부터 건축기술사 또 강의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주가 되겠네요. 근데 또 이제 평상시 생활 습관이 있다 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맥모닝 가서 아침 먹고 또 이번 주에 뭘 할까 계획을 좀 세우고, 또 집에 와서 몇 편의 또 동영상을 유튜브 편집을 하고 또 업로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좀 빠른 합격으로 가시도록 차별화된 영상을 제공하는 회원 전용 이제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계시고 또 좋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입을 하셔서 더 차별화된 정보들, 영상들 통해서 내년 첫 시험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축 시공기술사 자격 취득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기술사 브이로그 이제 두 번째 영상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이다 보니까 좀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들께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데 가장 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제 합격 수기에 대해서 일부 직강할 때 기술사님들께는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떻게 이 건축 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90년대 이제 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직급상으로 보면 대리 초봉 정도. 네, 그때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사수가 또 건축 시공기술사를 공부하자 해서 모 학원을 이제 직강을 좀 등록을 했고요. 아마 그때 기준으로도 보면 지금처럼 한 10주 정도의 이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한 번도 이제 빠지지 않고 강의 때는 이제 열심히 들었죠. 뭐 물론 그러고 저도 직강 수강하시는 분들께 말씀하시지만 강의만 열심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돌아오셔서 꼭 그 강의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공부를 하셔라 했는데 그런 뭐 충분한 공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강의만 좀 열심히 참석을 했고, 강의 때는 집중해서 항상 저도 지금 뭐 습관화되어 있지만 메모도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강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시험에 접수를 했죠. 그러고 시험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겪어보셨겠지만 1교시를 겪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혹들이 생기는 거죠. 와,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2교시, 3교시까지 다 견뎌야 되나, 중간에 나올까. 네, 근데 꾹 참고 4교시까지 이제 시험을 다 봤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보면 답안지도 다 채웠어요. 네, 지금 돌아보면 좀 방법이 틀렸구나. 이제는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장문 형태 뭐 편지를 쓰듯이 정말 손이 아프고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빽빽하니 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 지면들은 다 채우고 이제 다 작성을 하고 마지막 4교시까지 채워서 빠뜨린 문제 없이 다 작성을 하고, 저는 이제 나름
뭐 자만감이라고 그럴까요? 자만감이라고 그럴까? 야, 이거 나는 정말 머리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공부하고 바로 첫 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죠. 물론 이제 결과는 당연히 뭐 불합격이고 뭐 그 당시 이제 몇 점을 제가 득점을 했는지는 뭐 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바뀌면서 아직은 이걸 내가 좀 공부할 때가 아니구나 하고 약 한 10년 동안 이제 또 기술사 시험 공부에 대한 건 잊어먹고 지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이제 후반 정도에 제가 이제 부산 뭐 진해 쪽 현장에 좀 근무하게 됐고 그때 이제 아마 공모과장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항상 현장 일들이야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항상 생각지 않은 일들과 일에 치여서 지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PF 위기가 이제 바로 시작이 됐던 시기고 진행하던 이제 현장이 시행사 그 회장님께서 약간 좀 무리수를 좀 띄우다 보니 타이밍을 좀 놓치고 중간에 좀 평형들을 좀 확대해서 고급화 좀 차별화로 가다 보니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작은 경색이 오고 준공 공사는 저희를 이제 다 했는데 준공을 앞두고 이제 시행사가 잠적을 한 상태에서 준공을 못하는 상태가 됐고 결론적으로 약 한 1년 동안 준공이 좀 지연돼서 입주자들한테 이제 지체 잔금을 물고 시행사와 뭐 저희끼리는 내부적으로 이제 정산하고 그 손해에 대한 정리가 돼서 한 그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때 또 지인이 본인이 이제 작성한 서브노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합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제공받고 지금도 아마 보면 서브노트의 중요성, 서브노트를 또 맹신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서브노트를 저도 그냥 거의 이제 그대로 옮기는 과정처럼 해가면서 남는 시간, 뭐 공사도 이제 다 완료됐는데 준공은 안 됐고 뭐 현장은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 보니까 그 작업을 이제 좀 해왔습니다. 거의 그래서 전 챕터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가 되는 거고 그 과정 동안에 보면 오로지 이제 이게 이제 합격자의 서브노트다 해서 읽어보면서 옮기다 보니 어떤 거기에 전체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옮기는 작업이 너무 지루했죠. 그러면서 과연 또 이거를 해야 되냐. 하지만 그냥 뭐 그 과정은 뭐 계속 또 해왔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좀 응시한 상태에 또 이제 현장 이동이 있다 보니 아마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는 시험은 응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바로 다시 이제 수도권 쪽으로 와서 제가 이제 처음 해보는 이제 광국공사에 또 공무 쪽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정말 그 해당 광국공사에 대한 뭐 지침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 야근도 정말 많았고 정말 또 처음 해보던 그런 광국공사다 보니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멘토로 모시는 분, 몇 분 좀 손가락으로 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 옆에 현장 이제 소장님께서 이렇게 탁 돼 있는 한 요 정도, 두께 정도 되는 서브노트, 합격자 서브노트죠. 그걸 가져와서, 아무개야. 이렇게, 보면 기술사 무조건 합격된다. 이거 보고 너도 이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지금 이렇게 현장 일도 바쁘고 안 해보는 광국공사고 해야 될 게 많은데 과연 이걸 내가 지금이 해야 될 시기인가? 나중에 현장 소장 되고
뭐 지금도 뭐 현장 소장님들이 더 바쁘죠. 근데 이제 그때 생각했을 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때 나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면서 그 주신 이제 서브노트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때 이제 저는 충격을 받았던 거죠. 옛날에 제가 처음 시험 봤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해가지고 글로 그냥 빽빽하니 썼는데, 이거는 보니까 정말 강의 때 제가 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한 편의 동양화처럼 여백도 있고, 뭐 이상하게 답안에 그림도 들어가고, 말도 그냥 보고 형식의 보고서처럼 단문 형태에 짤막짤막하게 써지면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한번 내용들을 한번 쭉 공정별로 봤죠. 그랬더니, 이거 그래? 내가 그래요. 그동안 해왔던 거고, 알고 있는 내용이네? 근데 전에 내가 시험 봤을 때랑 틀리.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자신감을 갖고, 그 서브노트는 그냥 그거로 제가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이런 형태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구나. 전에 내가 답안지 작성했던 방식은 잘못된 거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았고요. 그 다음엔 그 당시 시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 저자분이 쓰신 용어집을 2권짜리로 된 걸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급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광급공사의 공사 핸드북, 그거를 또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 뭐 제가 꼭 봐야 된다 하고 강의 때 좀 차별화해서 강의 드리는 것처럼 건축 기술 지침, 상권, 하권 구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모 저자분이 쓰신 이제 레미콘 관련된 품질 관련된 약간 이제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4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또 특히 메인 교재가 되는 용어집 기준해서 빠른 내용으로 그 용어의 정의 부분들만 보면서, 그 다음에 관련되는 핸드북이라든가, 그리고 건축 기술 지침, 기타 레미콘 품질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광급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법령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광급공사 기준 해가지고 공무 행정 쪽에 어떤 이제 뭐 그런 절차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공문들을 보고 읽어보고, 이 공문들이 이 지침이 어떤 취지구나, 어떻게 일하는 거구나, 그걸 또 나름대로 정리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시공기술사를 취득하는데 실제 현업에서 일하는 게 예를 들면 요리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시공기술사 출제 문제인 거고, 결론은 일과 공부는 동일합니다. 온라인에서 생각하고 항상 일하실 때도 시공기술사라는 마인드로서 현재 어떤 이루어지고 발생하고 있는 부분의 이슈가 뭔지, 문제점이 뭔지, 대책이 뭔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강조 드린 것처럼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물론 이제 야근도 많이 했고요. 물론 또 술자리가 또 광급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뭐 발주처라든가 기타 관계자들이든가 없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공부한다고 대놓고 그런데 뭐 참석을 못 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자리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숙소 생활을 했으니까 들어와서도 하루에 잠들기 전까지 그 용어의 집들을 보다가 지쳐서 뭐 잠이 들 정도로 하면서 어찌됐든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렇게 공부를 좀 해왔다. 그런 거고, 그래서 한번 그 당시 아마 이제 90회였던 거, 90회입니다. 90회.
예, 그래서 90회 시험을 응시를 했고, 물론 이제 시험장 가서는 제가 그동안, 그때가 나이로 따지면 한 40대 초반이었고, 뭐 현장에서 공사도 해봤고 공무도 해봤고, 그 다음에 지금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해당 현장에서는 광법 공사를 하면서 뭐 관련되는 법령이라든가 광법 공사에 따른 뭐 지침이라든가 또 실무 때문에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 뭐 그런 부분이 덕분이 됐는지, 뭐 또 그 다음에 운도 따랐겠죠. 제가 또 알고 있고 또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그런지, 어찌됐든 해당 시험에서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과 문제에 또 묻는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의 실질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그때 멘토분으로 모시는 분이 보내주신 그 합격자의 서브 노트를 보고 그 형태의 답안으로 간단한 글과 대제목과 키워드 중심과, 그리고 실질적인 어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아닌 제가 직접 경험했고 했던 현장의 어떤 디테일들로 그림들과 해가지고 해당 시간 동안에 뭐 놓친 거 없이 어느 정도 지면들을 채우면서 답안을 좀 다 작성을 했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와서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구나. 네, 근데 또 정말 행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바로 시험에 1차 시험에 좀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시험에 대한 부분도 뭐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학원들이나 뭐 인터넷이나 자료들을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거기에 대한 뭐 방법 정도는 찾았고, 그 다음엔 별도 저는 그때 2차에 대해서 크게 준비는 좀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제 자랑이라고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직강이든 동강이든 강의로 좀 하는 부분은 뭐 그동안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제가 이제 좀 말로 좀 표현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2차 면접을 위해서 준비는 그렇게 철저히는 안 했지만, 뭐 당일날 면접장 가서 크게 뭐 그렇다고 뭐 당황하거나 긴장하거나 극도의 뭐 그런 거는 좀 제가 좀 없어서, 어쨌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면접관님 앞에 앉아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답변을 좀 드린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장황하게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면접관님들이 만족스러우면 그 질문으로 끝나는 거고, 아니면 좀 또 추가적인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당 질문이 또 연결돼서 추가적인 질문으로 가서 뭐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됐고, 뭐 거기서 뭐 한두 부분이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뭐 명확하게 요 부분은 제가 아직 뭐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봤고, 물론 결과도 운이 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 번에 또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직강할 때도 항상 이제 저는 일방적인 강의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강하시는 기술사님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평상시의 대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짧게나마 정말 실질적인 제가 해왔던 내용들과의 그 기술사 취득의 합격 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도 그러고 이제 분석해 봤을 때 제가 합격했던 원인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째는 일과 공부를 동일하게 온라인 시켜서 해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사 시험 문제, 기술사라는 마인드, 우리 이제
1차 답안을 작성할 때, 자, 이 문제의 개요가 뭐냐, 정의가 뭐냐,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 그럼 원인은 뭐냐, 대책은 뭐냐. 근데 이런 사고로, 이런 시각으로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실무들을 접근해 봤고, 당장 뭐 연습지 놓고 교재 펼쳐 놓고 써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현장의 실무를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면서 아, 이게 답안일 때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또 공부 시간 중에 하나인 거고, 네, 그게 성공의 저는 첫째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프로젝트도 초기에 진행할 때 예전 공정표 마스터 플랜을 세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그냥 뭐 열심히만 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3개월 전에 전략을 좀 세웠습니다.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1개월 차까지는 뭐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고 2개월 때부터는 또 뭐 어떤 부분을 하고 3개월부터는 어떤 부분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그러면 4시간의 공부라는 시간을 시간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갔지만 자, 그거를 퇴근하고 어떤 책상이나 이런 자리에서 4시간 동안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기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뭐 간단하게 빵 같은 거를 먹고 남들은 잠잘 때 저는 뭐 그때 뭐 자료를 찾아보든 정리를 하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분위기상 처음 하는 광학공사의 뭐 공목과장이 기술사 공부한다고 사무실에서 교재 펼쳐놓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하고 회식 자리가 있든 뭐 몇 시에 끝나든 일단은 숙소로 들어가면 또 그 교재 내용들과 또 다른 서적에 있는 것들 좀 찾아서 그 용어집으로 저는 서브노트로 그냥 모든 내용들을 거기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탭을 붙이고 건축기술 지침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해당 용어 교재에 보완하고 싶으면 거기다 써놔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엔 그 용어 교재만 중요한 부분 표시한 데만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4시간을 꼭 제가 확보는 못해도 다만 1시간이라도 거르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이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의 중요성도 강조를 드렸고, 기술사 합격의 가장 첫째 비결은 매일매일의 꾸준함입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합니다. 네,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합격을 했던 90회 대비 내년 첫 시험인 제 135회 시험까지는 시간적으로 많은 세월이 변했죠. 그래서 시험 출제 방식도 틀리고 채점하는 부분도 약간 차이가 있고 트렌드도 틀리고, 자, 결론적으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출제 영역이나 범위들이 엄청 넓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강조드리지만 제가 해왔던 것처럼 뭐 저는 이제 태생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하고 외우는 거를 정말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기술사 공부할 때도 뭐 지금도 뭐 대부분 사람들 뭐 머리자 이거 약어 따가지고 뭐 외우고 그러시는데, 강의할 때도 저는 그거는 뭐 권장하지 않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강제로 외우려고 안 하고 우선은 개념을,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제가 한 번 더 고민도 해보고 또 정독도 해보고 속독으로 또 읽어보고 하면서 어떤 자연스러운 이해 쪽으로 가니까 실제 시험장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웠던 거를 다 그대로 동일하게
옮겨다 쓸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우리가 메모리 속에 담아놨던 그 지식들을 조합을 해서 그때그때 어떤 변화하는 상황에 임기응변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암기보다 저는 이해와 반복 학습을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봐도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멘토분한테 합격자의 서브노트를 받고 그게 모티브가 돼서 90회 때 건축 시공기술사를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답안 작성에 대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터득을 하셔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문 형태로 그래픽하게,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출제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키워드로 그렇게 해서 시간도 절약을 하고 채점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답안 작성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좀 긴 시간이었지만 아무튼 뭐 제 합격의 수기 간단하게 좀 전달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뭐 기회가 제가 또 되면 제가 실제 공부했던 그 용어집에 말하자면 그게 서브노트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작성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고 아마 이제 지금도 찾아보면 그때 제가 D-3개월 전 해서 400시간 확보라는 전략으로 해서 잡았던 공부 방식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영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음 주 17일 인천기술사 학원에서 직강 개강이고,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134회 시험이 난이도는 쉬웠지만 의외로 합격자 배출이 좀 적었다. 그리고 매년 첫 시험이 어쨌든 뭐 공단이든 전략적으로 많은 합격생을 좀 배출하면서 그 다음 시험에 연간 확보하려는 인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내년 첫 시험이 일단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번 마지막 강의 개강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내년 첫 시험에 합격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제 유튜브에는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제가 원합니다. 뭐 보고 싶은 영상이라든 궁금한 내용이라든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해당 주제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